지난 시간에는 조선시대의 세금 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관리, 방납업자들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난리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고쳐지지 않아 조선 경제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잘못된 세금 제도를 끝내기 위해 K라는 신하가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전하, 신을 쓰시려거든 잘못된 지금의 세금 제도를 뜯어 고치시옵소서. 만약 그러지 않으시겠다면 저를 노망난 재상으로 생각하시고 신을 쓰지 마시옵소서. 신하들이 K를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K가 세금 제도 개정을 빌미로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하들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반대했던 것뿐입니다. 만약 공납제도가 폐지된다면 방납업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너 너무 인정 없는 것 아니니? 라는 말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인정이 뇌물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방납업자들한테 뇌물을 못 받아 뒷주머니를 챙길 수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몫 챙기려는 부패한 신하와 관리들일수록 이 제도를 더욱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K의 뜻을 꺾기 위해 신하들은 K가 옛날 중국 남송시대의 왕안석과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왕안석은 중국 남송시대에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자영농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상공업도 활성화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왕안석과 같다는 말은 곧 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안석처럼 실용적인 부분에 신경 쓰는 것을 천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는 무수한 비난과 비아냥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K는 백성 중에서도 부자가 많아지는 것이 결국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 먼저로 보았습니다. K는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 왕한테 계속 공납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시범 시행되었던 경기도에 이어 충청도에서도 공납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삽살개도 관청에다 짓지 않게 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K는 아직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K는 전라도에도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최고의 곡창지대인 전라도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국적으로 공납 폐지가 이루어지는 데에 매우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곡창지대인 만큼 엄청난 부를 축적한 양반 대지주들이 많았고 그렇기에 반대는 더욱 심했습니다. 반대에 부딪힌 K는 결국 전국적인 공납 폐지를 보지는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K의 나이 79세였습니다. 하지만 K는 죽기 직전에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이는 왕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전하, 신이 숨을 거둔 후 대동법이 반대에 부딪혀 사라지지 않을까 겁이 나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졌던 인물, 바로 대동법의 확산에 이바지했던 김육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후에도 대동법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열정에 결국 1708년 숙종 시기에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대동법이 광해군 때인 1608년 경기도에서 시범 시행된 지 10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김육은 비록 대동법의 확산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동법 반대론자들과의 100년 전쟁 속에서도 대동법을 조금씩 확산시켰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여유가 생긴 평민들은 상공업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한 평민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수입도 증대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영정조 시기에 다시 조선이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반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김육이 수많은 반대와 비아냥에 부딪혀 대동법을 포기했더라면 조선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신 도적, 산적들과
모든 것을 포기한 백성들만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신다면 더욱 책임감을 느끼며 제작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